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토익을 책임질 종로 YBM 끝장 토익 RC 박진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치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치사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제가 1강에서부터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건데 전명구 기억나시죠? 이 리듬에 맞춰서 꼭 따라 읽으셔야 돼요. 전명구. 그래서 그때 바로 나오는 게 전치사인데요. 자, 전치사 뒤엔 누가 나오죠? 명사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명사 한 발 앞서는, 명사를 한 번 앞서는 게 바로 전치사고요. 항상 문장 내에서 수식어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항상 전치사, 명사 같이 나오기 때문에 앞자만 따서 전, 명, 덩어리 구자까지 넣어서 전명구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근데 전명구는요,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 나와 있듯이 at noon, 정오에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주는 시간 전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 Paris, 파리 안에서, 파리에서 장소를 나타내주는 전치사가 있고요. 그 밖에 등등, 뭐 지금은 버스에 의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 장소, 기타, 시, 장, 기 이 순서대로 저희가 전치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장소, 기타 전치사 그럼 공부해보러 지금부터 가볼게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전치사 뒤에 누구 나온다고요? 전명구. 제 캐릭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온다는 걸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추가를 해볼게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만 오는 건 아니고요. 명사 가족들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올 수 있냐면 명자가 역시 들어간 전명구뿐만 아니라 대명사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without you, 너 없이 이런 식으로 대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직은 진도를 나가진 않았지만 동명사라고 있거든요. 동명사는 어떻게 생겼냐면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게 바로 동명사입니다. 근데 얘도 이름이 명사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뿐만 아니라 동명사도 올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by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ing라는 명사 온 거 보이시죠? 자, 이때는 뭔가 cooperate, 협력을 함으로써 라는 뜻의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도 올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체 다음에 동명사 오는 것들은요, 또 관용 표현. 여러분 이제 좀 관용 표현이 나면 좀 무섭죠? 왜냐면 외워야 될 것들을 저희가 관용 표현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외워놓은다면 정말 시험 문제를 많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by라는 전차 뒤에는요, 유독 ing라는 동명사가 정말 많이 와요. 그래서 지금 한 번씩만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by ing. 읽으셨죠? 제가 실강할 때는요, 우리 학생들한테 막 꾸벅꾸벅 졸다가도 제가 by 다음에 뭐야? 라고 물어보면 by ing 하면서 일어나라고까지 하거든요. 너무 토익이 많이 나오니까 알아놓으세요. 뭐뭐 함으로써. 그 다음에 by ing처럼 또 잘 나오는 게 저희가 또 맨 마지막에 정리해드렸던 before, after. 굉장히 유명한 시간 전치사인데요. 토익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before, after, ing까지라고 하면 뒤에서부터 뭐뭐 하기 전에 후에라는 전치사 동명사 세트인데 역시 많이 출제되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in ing, 뭐 instead of ing, upon ing 다 한 번씩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관용 표현까지 알아보았고요. 그럼 문제를 곧장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이게 진짜 토익에 나왔던 ETS 실전 문제입니다. 보기를 봤는데 둘 다 전치사인 거예요. 그럼 이 중에 누구를 쓸까 보셨는데 전명구 자리에 그냥 명사가 아닌 동사에다 ing 붙인 동명사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럼 저희가 아까 외웠던 거 있는데 동명사랑 정말 같이 잘 나오는 전치사가 누구였죠? 그랬죠. 보자마자 B번에 by ing 이렇게 쿨하게 정답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뒤에서부터 our facility, 시설을 확장함으로써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전치사 뒤에 명사, 동명사 올 수 있다 알아봤고요. 그럼 전치사 뒤에 그런 것들이 오는데, 명사 가족들이 오는데 도대체 왜 쓰는 거예요, 전명구는? 전명구는 뭔가를 수식하기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뭘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형용사처럼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형용사는 아니고 원래 우리 형용사가 누구 꾸며주기로 했었죠? 명사 꾸며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명사를 꾸며줄 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the results라는 결과라는 명사가 있었는데요. 그 결과 뒤에서 뭐의 결과인지 전명구까지 해서 고객 만족 설문조사의 결과들. 이렇게 명사를 꾸며준 게 되겠죠. 그리고 부사 역할처럼 쓰일 수도 있는데 부사는 어떤 역할을 했었죠? 그렇죠. 명사 말고 모든 걸 다 꾸며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동사, 형용사, 문장 전체도 다 전명구가 꾸며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맨 뒤에 붙어있는 전명구, on schedule 이게요. 앞에 있는 동사 꾸며준 거예요. 일정대로
끝났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 전 명구가 앞에 있는 accessible 꾸며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library users들에게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꾸며준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쉼표하고 부사처럼 맨 앞으로 튀어나가가지고 전 명구가 문장 전체를 꾸며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명구는 쓰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저기 다 들어가서 이렇게 문장을 꾸며주는구나, 수식해주는구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기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왔는데 이때는 뭐를 보시면 되냐면 역시 빈칸 앞뒤를 보셔야 되는데요. 빈칸 앞에는 이미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완벽한 문장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가 수식어구인데 전, 명구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facility라는 명사밖에 없으니까요. 자, 여기는 품사가 전치사 자리가 확실합니다. 그럼 보기 중에 전치사 좀 찾아볼까요? 그저 이 중에 전치사는요. A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전치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토익에 잘 나오는 전치사 for 별표 한번 칠까요? 굉장히 쓰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익이 사랑하는 전치사예요. 제일 사랑하는 전치사. 지금도 regulations라고 해서 규정이 있는데 이 시설을 위한 규정이라고 해서 for, 뭐를 위해서라는 전치사가 쓰였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뭐 for, with, in 대충 전치사는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범주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간, 장소, 기타 이렇게 세 가지 범주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시간 전치사예요. 토익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시간 전치사 왠지 쉬울 것 같죠? 시간을 말해주는 전치사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희가 한국말로는 조금 구분이 안 돼요. 한국말과 다르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시간 전치사가 in, on, at이 있는데 한국말로 한번 해볼까요? 2018년도에 1월 1일에 7시에 우리나라 말은 다 N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저희가 특징을 알아놓을게요. 먼저 이 순서대로 저희 교재를 써놓은 이유는요. 이게 위에가 범위가 좀 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범위가 좀 작아집니다. 그럼 시간을 나타내주는 가장 큰 범위 먼저 가볼게요. 제가 여기다 그림을 좀 하나 그리겠습니다. 달력을 준비했는데 이게 2018년도 달력인 거예요. 그럼 요 달력 안에 들어가는 것들, 요 종이 안에 들어가는 건 다 2018년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넓은 연도 앞에는 무조건 in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in 2018이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모든 달력은 아니고 겨울이라고 하니까 뭐 11월, 12월 그 달력 안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 1월까지 해서 다 겨울이겠죠. 그래서 계절 앞에도 in을 쓰게 돼 있어요. 범위가 넓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특히 제가 1월달 달력을 가져왔는데 1월달 달력 안에 되게 많은 날들이 있죠.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어쨌든 다 1월달 아닙니까? 그래서 in January라고 해서 월 같은 경우도 in하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범위가 넓은 건 in하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바뀝니다. 똑같이 January라고 썼지만 이번엔 January 다음에 first 라고 날짜를 딱 정해준 거 보이시죠? 그럼 이때 1월 1일이란 뜻인데 1월 1일은 요 종이 안에 들어가는 게 다 1월 1일이 아니었죠. 자, 요 종이 안에서 여기 딱 1월 1일 요 칸 안에만 들어가는 게 1월 1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칸 위에만 그 날짜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거기 위에란 뜻의 on이랑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on January 1st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약속을 잡은 게 토요일이었다. 2주 토요일마다 만나기로 했었다. 이 토요일이라든지 뭐 내 생일이라든지 이렇게 특정한 날짜를 나타내는 것도 무조건 on이랑 쓰셔야 돼요. 그 칸 위에 동그라미 치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도요. on Saturday, on하고 항상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요일하고 날짜는 무조건 on이랑 쓴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점점점 범위가 줄어들고 있었는데 더 세부적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1월 1일이에요. 만약에 1월 1일인데 그때 딱 시계를 쳐다본 겁니다. 시계를 제가 그려볼게요. 시계를 쳐다봤는데 지금이 딱 7시인 거예요. 만약에 그럼 그렇게 7시 시각을 나타낼 때는요. 그 정확한 점을 찍었잖아요. 이렇게 점 같은 걸 찍을 때 쓰는 나이가 바로 at입니다. 시간 앞에는 in, on 쓰면 안 돼요. 가끔씩 막 in 7 o'clock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at 7 o'clock 시각 앞에는 at밖에 못 온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자면 이번 달의 끝 그럼 이번 달이 끝나는 시각도 자정 딱 그 시각 아닐 겁니까? 그래서 그때도 at을 쓰셔야 돼요. 토익에서는 in the end 쓰면 틀립니다. at the end 정확하게 찍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뭔가 범위가 넓은 in부터 저희가 시계를 보면서 이제 시각까지 말할 수 있는 at까지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정리를 하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동안에도 한번 가볼게요. 자, for도 우리나라 말로 동안에
during도 우리나라 말로 동안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특징이 또 나눠집니다. for 같은 경우는요. 숫자가 꼭 들어가셔야 돼요. So for 3 weeks 이런 식으로 3주 동안에. 여러분도 만들어 볼까요? 이틀 동안에. 영어로 뭐예요? for 2 days. 이런 건 괜찮아요. 숫자가 들어가면 for이랑 쓰는 게 맞고요. 근데 during은 반대로 숫자랑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during은요. 이렇게 3주가 결국은 뭐였냐면 그 사건이 진행되는 이름을 저희가 vacation, 방학이라고 했던 거예요. 숫자 대신에 방학이라는 이런 명사, 뭔가 사건이나 행사를 부른 이름하고 더 많이 나옵니다. So during the vacation, during the class 이런 것들이랑 많이 오는 게 during이니까 두 개의 차이점도 기억을 잘 해주세요. 자, 이제 까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ntil, by. 우리나라 말로는 둘 다 까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는 한데요. 둘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먼저 알아볼게요. until은요, 단순히 까지라고만 하긴 좀 그렇고요. 이제 까지, 계속을 꼭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딱 언제까지 이후 끝나는 게 아니라 까지 계속 되다가 이제 그때 끝나서 뭔가 전환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오는 동사는 remain less valid 이런 동사들이 있고요. 저희가 예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inspection 검사 과정은요. less 지속됐습니다. 9월달 중반까지만 하지 말고 까지 계속. 그래서 저희가 그래프를 그려보자면요. 9월달 중반까지 계속 뭔가 이어진 느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 끝난 거고요. 이런 게 바로 until 느낌이라면요. by는 이렇진 않습니다. 뭔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냥 동작을 그냥 그때까지만 딱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딱 완료. 그래서 완료하거나 제출하거나 지불하는 건 계속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하면 돼서 이것도 예문을 보면 우리는 매니저를 고용을 한 명을 해야 되는데 계속 고용하는 게 아니라 11월까지만 딱 고용을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으니까 까지 계속인 until과 단순히 까지인 by도 외워주시고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동사들과 같이 외워주신다면 더 시험장 가서 이젠 잘 알아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부터도 가보겠습니다. from, since 우리나라 말로 똑같이 부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from은 그냥 언제든지 써도 돼요. from May to July 5월달부터 7월달까지 그냥 제한사항이 없는데요. since는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기간이라 여러분들 막 가게 같은 데 보면 since 1862년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since 다음에 미래 연도가 있는지. 미래는 없습니다. since는 다 옛날 과거 연도가 나와서 그때부터 그때 이래로 쭉 이란 느낌이 있기 때문에 since는 과거랑만 쓰고 from은 그냥 자유롭게 쓰인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는 토익이 가장 사랑하는 전체 나왔네요. before, after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뭐 전에, 후에 시험 문제로 잘 나오니까 여기까지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전치사는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자, 7번 문제 볼 건데 보기 먼저 한번 보시죠. 여러 가지 짧은 전치사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빈칸 앞뒤를 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치사고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전명구인데 기억나시죠? 아까 범위가 제일 작았던 시각 앞에는 원래 at이 오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요일은 언제 쓰기로 했었죠? 아까 달력 생각하면서 요일은 원래 금요일에 금요일 칸 위에 동그라미 친다 라고 해서 요일 앞에는 원래 on이 제일 많이 오긴 했었죠. on Friday. 근데 보기를 보세요. on 있어요? 아, on 없죠. 근데 그렇다고 어떡하지 막 하면서 in을 쓰시는 건 아닙니다. in 다음에는 훨씬 범위가 넓었잖아요. 그래서 in 2018 이럴 때나 쓰기로 했기 때문에 해, 그다음에 달 이런 거랑 쓰기로 했기 때문에 아니고요. 이때는 다른 뜻으로 가셔야 돼요. 금요일에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봤더니 직원들은 완성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 만족 설문조사를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때 딱 금요일까지 한 번만 완료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금요일에가 아니라 해석상 금요일까지가 더 자연스럽겠네요. 까지 누구 쓰시면 되죠? 그죠? 정답은 C, by 쓰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별표 치고 한번 연결할까요? 원래 complete 다음에는 by가 많이 나와요. 언제까지 딱 한번 완료하면 되니까 complete by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장소전치사로 갈 건데 장소전치사도 보셨는데 in, on, at 아까 시각에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하고 장소는 비슷한 점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때는 쓰임은 물론 다르긴 하겠죠. 근데 in도요 범위가 넓을 때 씁니다. 그래서 넓은 장소 나라 이름 있죠? in New York. 그 다음에 도시 이름 in Korea 이렇게 넓은 범위일 때 쓰거나 아니면 뭔가 사방이 벽으로 막힌
공간 내부를 얘기하고 싶을 때 in the hall, 홀 안에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on은요, 아까는 달력 위에 동그라미 치는 느낌이었었는데 이번엔 정말 접촉을 했을 때 씁니다. 그래서 on the floor, 바닥 위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는 뭐 5층에 있다, on the fifth floor 이렇게 on하고 이제는 floor를 많이 쓰니까 on the shelf, 선반 위에도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at 가보겠습니다. at은 아까 시계할 때 구체적인 시각, 막 점을 찍었는데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정확한 장소를 찍을 때는 at이랑 쓰셔야 됩니다. at the store, at the airport 이렇게 쓰셔야 되겠고요. 저희가 원래 홈페이지나 이메일 주소할 때도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이거 at에서 온 건 거 알죠? 그래서 at이 구체적인 장소를 말할 때 쓴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이에서 라는 뜻을 가볼 건데요. between, among 둘 다 많이 나오는데 between은 두 명 사이에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between 다음엔 to가 거의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between A and B 두 개가 꼭 이런 식으로라도 등장을 하셔야 되겠고요. among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 이상이면 다 쓸 수가 있어서 among이 만약에 답으로 나온다면 뒤에 복수만 항상 확인해 주시면 돼요. among 복수. 한 번만 따라 읽어볼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몽이 답일 때는 무조건 뒤에 복수가 나와서 여러 개들 사이에, 지금은 지역 주민들 여러 명들 사이에서 라는 뜻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이가 또 나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바이가 아까 시간에서는 언제까지였었는데 장소 전치사로 나오면 옆에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by the window, 그럼 창문 옆에고, 그다음 by 생각하면서 똑같이 B로 시작하는 beside, 얘도 역시 옆에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별표 칠게요. 자, 이번에 또 옆에가 나오는데 next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다음, 옆에 이런 느낌이 있기는 한데 next 다음에 to를 안 쓰면 무조건 틀립니다. 전치사로 쓸 때는 next 다음에 to까지 꼭 챙겨주셔야 돼요. 근데 발음은 TT가 겹쳤기 때문에 앞에 T를 발음을 잘 안 하긴 하는데요. 이럴 때는 next to the stadium까지 나와서 스타디움 옆에 next to까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라는 장소 전치사는 by, beside, next to까지 완벽하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밖에 등등등도 볼게요. in front of는 앞에고요. behind는 뒤에고요. opposite, 맞은편에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약간 방향을 좀 나타낼 건데요. 어디로 간다 할 때 to를 많이 쓰죠. 나는 to America로 가, 말 때 go to America 이럴 때 to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방향으로 쭉 갈 때는 toward라는 뜻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좀 움직임이 더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발음 먼저 해볼게요. 스로우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스루라고 빨리 읽으시면 돼요. 스루는 뭐를 쑥 통과해서라는 뜻인데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음식점이긴 한데 그냥 지나가면서 자동차 타고 지나가면 쑥 통과하면서 먹는 거 있죠. drive through라고 주로 우리가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쑥 통과해서 온 거다라고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발음은 스루라고 읽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숲을 통과하여 라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along은 뭐를 따라서 갈 때 쓰입니다. 그래서 along the street은 길을 따라서, along the beach는 바닷길을 따라서. 그리고 across는 반대로 이렇게 가로질른 거예요. 그래서 across the street 하면 길을 가로질렀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한번 장소 전치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는 문장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32호 룸, 이제는 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까지가 전치사인데 여기도 전치사가 한번 나오긴 했어요. 방 안에서. 그리고 이제는 또 한 번 장소 전치사를 쓸 건데요. security desk라고 책상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치사들이 있기는 하네요. 근데 누구를 쓸까 봤는데 일단 안 되는 거는 저희가 오답 정리를 해버릴게요. 누구는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어몽은 쓸 수가 없겠죠. 어몽은 해석하기도 전에요. 뒤에 누구랑 같이 쓰이기로 했어요? 무조건 복수랑 같이 쓰기로 했잖아요. 어몽 복수 여러 개들 사이라서. 그래서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누가 더 나을까 봤는데 아까 제가 시험 문제로 잘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next to까지 나와서 지금은 그 security desk 옆에 있는 132호 룸 안에 이렇게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어디 옆에라는 by, beside, next to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기타의 전치사들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수단을 나타낸 전치사에는 by, 의해서, 그 다음 뭐와 함께,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과 함께 됩니다. with, 그다음 뭐뭐가 없을 때는 without, 그리고 through도요, 아까 통과해서 뿐만 아니라 수단이나 매개체를 통해서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를 나타낼 때는 저희가 about이나 on, over 이런 것들을 써서 뭐에 관해서, 대해서 이렇게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야를 나타낼 때는 아까 장소전치사에서 배웠던 in을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또 광고업 분야에서. 그리고 자격을 나타내줄 때는 as를 많이 써서요. 지금도 as your tour guide라고 하면 너의 여행 가이드로서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besides는 이외에도 뭔가 추가를 할 때 써서요. 지금도 landscape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뭔가 이런 식으로 쓰일 때 쓰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유, 양보, 대조를 나타내는 구전치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전치사라는 거는 뭐냐면요. 구자가 1강 때 알려드렸는데 뭔가 이렇게 단어가 조합된 덩어리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은요. 지금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줄은요.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뒤에 이미 to, of 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그 앞에 다른 것들이 붙은 것들이죠. 그래서 긴 것도 이게 구전치사라고 토익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외워주시는데요. due to, because of 여기까지 쓰는 게 전치사입니다. because만 쓰면 안 돼요. because of까지 꼭 쓰셔야지 때문에 란 전치사가 되겠고요. 이번에는 despite, in spite of까지 쓰면 뒤에서부터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unlike도 이거 보면서 좋아하지 않다 이러지 마세요. like가 뭐뭐와 같이 란 뜻이고 unlike는 앞에 on이 붙었으니까 뭐와는 같지 않게 다르게 란 뜻이라서 대조를 나타낼 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많이 쓰여요. unlike other stores, 다른 가게들과는 다르게, 달리 대조할 때 쓰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ing로 끝나는 거는 저희가 뭐 현재 분사나 동명사나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전치사도 있습니다. 전치사.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애가 concerning이랑 regarding인데요. 이 아이들은 우리가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배웠던 about이랑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에 관해서라고 해서 주제를 담을 때 많이 써요. 그래서 concerning, regarding, about이랑 동의어다라고 알아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regarding은 앞으로 저희가 독해 볼 때요. 제목란에 이렇게 re라고 많이 써 있거든요. 이게 regarding의 약자로 거기 써 있게 된 거예요. 뭐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considering도 뭐를 고려하면 이라는 이렇게 전치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전치사의 종류가 생각보다 되게 많죠? 자, 여러분 책 보면서 완벽하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많은 전치사들을 배웠는데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쉼표에서 한번 잘라주시고요.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다 나와 있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가 전명구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기를 봤더니 지금은 보기 중에 전치사가 아닌 것들은 없습니다. 다 꼬리가 이미 of, to 이런 전치사로 끝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전치사예요. 그럼 이럴 땐 해석을 해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나쁜 날씨. 안 좋은 내용이 나왔죠. 안 좋은 내용이. 그래서 나쁜 날씨 썼고 그 다음에 이벤트 organizer, 이벤트 조직자들은 didn't cancel, 취소하지는 않았다. 그 다음에 야외 이벤트를까지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럼 왜 취소하지 않았다는 좋은 느낌이잖아요. 그럼 뭔가 약간 안 좋은 느낌이었다가 플러스 좋은 느낌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렇게 서로 대조될 때 이렇게 했을 때는 양보를 나타내는 전치사에 누구를 쓰셔야 되냐면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아까 불구하고라는 뜻의 전치사가 누구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B, in spite of 명사 쓰고 넘어가시면 돼요. 동의어까지만 적고 우리가 마무리할까요? 동의어로는 despite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despite은 of는 안 써요. 그래서 in spite of와 despite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빈줄 전치사다라는 걸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시간, 장소, 기타까지 여러 가지 전명구를 배워봤어요. 자, 오늘 나온 내용들은 거의 어휘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암기를 계속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